이노의 사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선박들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텐데요. 선박들이 꽉 차여 있는 부둣가 모습인데, 이 사진에서는 검정색 부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을 어떻게 대비시켜서 피사체를 좀 강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물 색상이, 물의 명도가 어둡긴 하죠. 그리고 그 배 밑쪽에 보면 그림자도 검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배경을 완전히 다 블랙으로 전환해서 이러한 피사체가 어떻게 도드라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구도상으로는 하단이 이제 그 부둣가의 끄트머리 쪽인데, 이 끄트머리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표현돼야 좀 부둣가의 안정적인 모습이 보일 텐데, 이쪽 끄트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이렇게 잘라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촬영을 하실 때 피사체의 어떤 이 끄트머리 쪽 부분을 너무 바짝 이렇게 붙여서 찍게 되면 답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촬영하시면 좀 그 여백이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이 잘 안배가 돼서 안정적인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쉽지만 하단 부분이 너무 부족한 그런 사진입니다. 물론 사진을 촬영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그 하단 부분을 보이면서 찍는 방법도 있지만, 완전히 하단이 배제가 되는 그런 사진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푹 잘라서 촬영을 한다든가 해도 훨씬 더 잘라볼까요? 더 잘라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라는 느낌, 연속성을 갖고 있는 느낌을 부여해 주는 것도 안정감 있는 사진입니다. 특히 나무 사진 같은 것을 촬영을 할 때 나무를 전체를 담느냐, 아니면 나무의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나무 같은 것도 전체 나무가 다 나오게 찍으려면 그 나무에 나무가 있고 그 여백,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의 부분들이 어떻게 여유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피사체를 보고 촬영을 하실 때 피사체를 너무 화면에 꽉 채우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충분히 주고 찍던지, 그렇게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피사체를 푹 잘라서 아예 근접해서 촬영하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배경을 좀 어둡게 더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게 되면 대비 효과가, 아무리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이라도 해가 화창하게 끼지 않은 날 이외에는 콘트라스트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조금 더 대비를 주는데, 새로운 이 포토샵 버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카메라 로우라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메라 로우를 열어보면
우측에 그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가장 많이 요즘에 활용하는 것이 이제 어두운 영역 부분과 이제 검정 계열의 부분, 그다음에 채도 이런 식의, 그다음에 온도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는데, 이런 거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조금 더 부각시키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영역을 저는 조금 더 내리면서, 그 어두운 영역, 그러니까 배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한 7, 80% 정도의 그레이 컬러, 이런 정도의 그 명암 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많이 어둡게, 그 다음에 검정 계열도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어두운 색 계열로 전환시켜주면 피사체가 조금 더 돋보이겠죠. 근데 어두운 영역을 내리다 보니까 배 선박 안에 있는 어두운 영역도 같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밝은 영역을 조금 다시 올려줍니다. 그래서 밝은 부위가 더 선명하게. 그 다음 이 캐논 카메라의 그 단점이 채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채도를 조금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색온도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색온도를 더 파랗게 할 거냐 아니면 따뜻하게 할 것이냐. 저는 약간만 색온도를 올려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어두운 계열을 그 어둡게 표현을 했지만, 약간 그 이쪽 부분은 완전히 어둡진 않거든요, 아직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완전하게 어둡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곡선이 필요하겠죠. 그 곡선은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 그 다음에 곡선을 꺼내고 블랙 스포이드, 하단에 있는 세 개의 스포이드 중에 왼쪽에 있는 블랙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어두워야 할 부분, 요 이쪽에 있는 부위죠. 클릭해서 완전하게 어둡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컬러를 조금 올려주게 되면, 컬러가 아니라 명도를 올려주는 거죠. 밝기를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배가 피사체가 선명하게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은 도장 툴로 다 지워버리면 조금 더 안정화 되겠죠. 그래서 도장 툴을 이용해서 도장 툴은 좌측에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지우려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도장의 사이즈는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블랙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눌러줍니다. 블랙을 다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프가 있는 거는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아니면 로프를 더 연장시켜줘도 되겠죠. 그래서 연장시키려면 조금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로프 부분을 선택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우고 나면 하단 부위가 부둣가가 바로 이렇게 그 바짝 붙어 있는 것보다 부둣가가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일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둣가가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배의 여백이 조금 드러나면서 아까보다는, 자, 이 상태보다는 이게 이제 부둣가를 지우기 전이죠. 그 다음에 다 지워놓고 보게 되면 조금 더 여백이 있어서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전 여명이 있는 이제 바닷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출 순간보다는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명일 때의 하늘빛이 가장 저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일출의 일몰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름이 없는 하늘은 조금 밋밋한 느낌이 많습니다. 구름이 좀 있어야 구름으로 비춰지는 그 빛의 여러 가지 그 색상들이 아름답게 쭉 펼쳐지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는데, 구름이 없으면 좀 전체적인 느낌이 좀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출이나 일몰 때 여러 번 그 촬영하시다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구름이 있어야 이 일출이나 일몰들이 얼마나 이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맑은 날, 구름이 없는 날에는 대부분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고 구름이 없으면 사실은 잘 안 찍으러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름 있는 날, 대신 구름이 뭐 너무 흐리다거나 이럴 경우는 아니죠. 흐린 날이 아니라 구름이 있는 날 일출이나 일몰을 찍으시면 그 구름에서 반사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오묘한 색상들을 많이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일출 때 모습인데 여명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면 이 정도의 밝기보다 더 밝아요. 훨씬 밝습니다. 바닥에 있는 지금 모래사장, 백사장이 지금 되게 그 어둡게 표현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 가게 되면 이 백사장이 다 환하게 다 보이죠. 근데 사진을 촬영할 때 완전히 노출 부족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야 미묘한 색상의 변화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노출계에서 한 -2 정도까지 확 낮춰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또 조금 손을 보려고 하면 먼저 카메라 로우라는 걸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을 조금 밝게 올려보겠습니다. 밝은 영역을 밝게, 그 다음에 채도, 캐논 카메라의 부족한 채도를 조금 올려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농도를 조정을 해주고, 색 온도를 여기서 더 변화시켜줘도 또 다른 어떤 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도 이 정도로 이렇게 푸른 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상을 그리고 밝기를 조절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곡선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곡선에서 최종적으로 명도 단계를 완료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곡선을 다시 꺼낸 다음에 중앙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살짝 밝게, 자, 이 정도로 밝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어느 정도 밝은 톤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지역에서 이제 찍은 해 뜨기 전의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어둡죠. 그래서 이것도 밝기, 그러니까 명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채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 로우런을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로우를 열면 밝은 영역을 좀 밝게 해주고, 여기에도 두 번째 탭, 상단의 두 번째 탭에 보게 되면 클릭해보면 여기도 곡선이 있죠. 여기에서 직접 색상을 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색상이나 좀 명도 단계를, 물론 채널에서 빨강, 녹색, 파랑에서 각각의 색 칼라 자체를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도 단계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밝게 해주고 다시 탭 메뉴로 기본 메뉴로 오신 다음에 전체적인 색상 톤, 그 다음에 밝은 계열, 밝은 영역 아까 올렸죠. 그 다음에 채도를 좀 끌어올려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명도 단계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곡선을 또 꺼냅니다. 조정, 곡선. 곡선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명도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 로우에서도 밝기를 조정했고, 지금 곡선이라는 툴을 이용해서도 밝기 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게 떨어져야 될 부분까지 같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약간 대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다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이용해서 하는데, 곡선에서 하단에 있는 블랙 스포이드를 선택하시고 저 뒤에 나무 그림자가 보이죠? 나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너무 잘못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팍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면 그 영역 부위를 확대해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더 그 가장 어두운 부분을 가장 어두운 픽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자, 그래서 어두워지다 보니까 더 또 딴 데도 같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다시 곡선을 열어서 명도를 다시 봅니다. 곡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사진을 보정하실 때. 곡선에 대해서 항상 꺼내는 거, 컨트롤 M을 눌러서 항상 꺼내서 사용하는 거 습관을 들이시면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곡선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명암 톤이라든가 색감 이런 것들 조정하실 줄 알게 되면 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색감을 연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처음에 꺼냈을 때 사진과 최종적으로 내가 보정한 사진 비교를 해서 여기에서 더 추정을 하실 것인지 아닐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바닷가의 모습인데요. 새들이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도 완전한 블랙이라는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더 어두워야 될 부분을 더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여명의 빛을 조금 더 채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보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로우를 다시 또 꺼냅니다. 여기서도 카메라 로우를 이용해서 어두운 영역 더 어둡게, 자, 그 다음에 채도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색 온도도 한번 만져볼게요.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검정색 계열을 한번 또 내려볼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색이 변화된 모습을 얻어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블랙을 한번 더 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미지 조정 곡선 이용해서 블랙 스포이드를 선택하시고 갈매기 새의 몸통 부분을 클릭하면 조금 더 진해지면서 선명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4가지 그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식으로 조금 더 선명함을 더해주는, 그래서 필터에서 하이패스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뭐 그거를 하셔도 좋고 뭐 안 하셔도 좋고, 그거는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을 카메라 하이패스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줄 때는 항상 레이어를 하나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레이어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필터에서 기타 하이패스를 선택한 다음 2.5 정도
2.5나 3. 그러니까 소수점을 뭐 그 2.5, 3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누르고 레이어 창에 표준 부위를 선택하셔서 오버레이라는 거를 선택해 주게 되면 배경 복사 레이어가 배경에 서로 겹쳐 보이기 방식이니까 확대해서 봤을 때 배경 복사 레이어의 앞에 눈을 꺼보면 하이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이미지고 눈을 켜보면 하이패스가 적용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이패스를 적용한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배경을 합쳐버리면 되겠죠.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치는 것은 우측 메뉴에 풀다운 메뉴에서 배경 이미지 병합,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이렇게 눌러주면 사진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4가지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정을 해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카메라 로우라는 그 필터하고 그 다음에 명도를 조정하는 곡선, 이렇게 그 2가지 툴을 가장 많이 쓰죠. 기본적인 거는 사진을 잘 찍으셔야겠지만 카메라 로우가 어떤 기능이 있고 곡선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사진을 찍기 전에 거기에 걸맞는 노출값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기능도 우선적으로 알아야겠지만 포토샵에서 카메라 로우라는 것이 어떤 그 보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곡선에서 명도나 색상을 보정해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정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촬영하는 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찍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